이제 PF 업무를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진행하시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딜이나 네. 제가 은행에서 PF 대출을 수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딜은 사실 좋은 의미의 인상 깊었었던 건 아닌데요. 이제 이게 어떠한 신도시 내에서 네네.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PF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금융기관 6군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고 당연히 신탁사도 토지 신탁의 주체로서 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네네.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사업장에 이슈가 발생했었어요. 그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제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이었었는데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분양가 상한제의 네네.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에 있어서 총 7개의 금융기관이 6개의 대주, 1개의 신탁사니까 네. 7개의 금융기관 모두가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슈를 좀 놓치고 대출을 실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 시점이 됐는데 최초의 시행사가 계획했던 분양가는 호당 한 8억 정도의 분양가였는데 분양이 계속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주 직원으로서 네네. 선분양 사업장인데 왜 이렇게 분양이 지연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시행사 네네.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좀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신탁사랑. 네. 그러니까 해당 구청 직원 말이 이분들께서 분양을 진행을 하려고는 하시는데 상한제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뒤로 밀려가고 네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계획 분양가가 8억이었는데 최종 심의받은 분양가는 6억 정도로 이제 엄청 네네네. 하락한 분양가가 돼가지고 대주 입장에서도 이제 대출금을 상환받는데 조금 당연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고 원리금은 예. 전액 회수가 됐나요? 지금 진행 중인데요, 사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대주 같은 경우에는 좀 LTV라는 차원에서 네네. 많이 버퍼를 두고 나가잖아요. 네. 뭐 통상 50%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LTV가 정말 양호한 사업장이고 네. 뭐 좀 LTV가 높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LTV가 한 75% 정도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65에서 70% 사이였을 거예요. 네네. 그 정도의 버퍼가 있다 보니까 좀 강제 나올 수 반가를 있네. 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채권 보전은 가능했었던 맞아. 이게 개발 사업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한 가지 한 가지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를 놓쳤을 때 그걸로 이제 오는 역풍이 감당을 못하는 수준의 역풍이,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실수인데 네. 감당을 못하는 수준의 역풍이 올 수 있고 그게 이제 한 명, 두 명의 실수만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정말 맨파워가 중요하고 뭐 거기에 따른 분명히 이제 페이백도 충분한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내가 업무 역량을 증진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노력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았다 하는 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예, 일단 제가 실무진으로서 업무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실무 능력만 완벽하게 갖추면은 제 업무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맞는 말인데 뭐 가령 뭔가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은 관련된 법령을 많이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미리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미리 염두를 해둔다던가 아니면 뭐 페이퍼워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엑셀이든 뭐 워드든 한글이든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뭐 함수를 많이 쓴다든 네네. 피벗 테이블을 많이 쓴다 뭐 이런 식으로든 페이퍼워크를 잘하는 게 저는 저의 실무 능력이 증진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그 부분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가 조금씩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일들은 누구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얼마만큼의 양질의 대출이라고 하면은 낮은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큰 베네핏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대출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능력이 사실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은 네트워크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의 영업은 대부분이 이제 대주 영업으로서 컨소시엄 대주 영업으로서 다른 저축은행 직원분들이나 증권사 직원분들로부터 이제 너도 한번 이 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래? 너도 참여해줄 수 있어? 라는 식의 영업인데 결국은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업무 능력의 향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결국에는 저희 업종은 진짜 네트워크 싸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혹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요즘에 또 뭐 엔잡러라는 말도 있고 네. 혹은 뭐 또 금융권에 계시니까 재테크 쪽에도 많이 좀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그런 쪽은 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 주변의 직원분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뭐 지산 PF라던가 아니면 뭐 오피스텔 PF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 누가 봐도 목이 좋고 누가 봐도 완판이 될 것 같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런 쪽에 좀 제 계약금을 투입해 놓고 좀 바로바로 분양받는 케이스가 있기도 해요. 좀 재미를 좀 보셨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겁이 많은 편이라서 네네.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았는데 제 주변 지인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덕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분양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좀 섣불리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 피를 보신 분들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맞습니다. 네, 쉽지 했을 때 않습니다. 예. 또 이제 업계 이제 후배 뭐 진입을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진입을 원하는 후배들도 있을 텐데 그 후배들한테 좀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예, 일단 진입한 후배님들한테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저도 주니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감히 조언을 해주기는 당연히 어려운 위치이고요. 이제 과거에 저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차다 보니까 정말 개발업이 붐이 되었을 때 이 업계에 몸을 담았었는데요.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가격도 엄청 가격이 뻥튀기가 됐었고 그렇죠.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뭐 뭐든 시행하면 완판이 됐을 정도로 정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의 몸값도 뛰게 됐었어요 당시에. 뭐 어디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1, 2년 정도의 실무 능력이 있으면 여타 뭐 여의도에서 네로라는 증권사에서도 혹시 우리 쪽 일도 해볼 생각 없냐라는 오퍼가 올 정도로 뭐 업계 인력난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저도 당시에는 아 나도 이렇게 큰 돈을 제 돈도 아닌데 이 큰 돈을 만지고 몇백억의 돈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된 줄 알았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또 시장이 좀 주춤하고 제가 또 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내가 하던 실무적인 일은 정말 누구든지 옆에 앉혀놓으면 누구든지 할 수 네, 있는 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저만큼의 100%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7, 80%만 일을 하더라도 사실 시스템에 의해서 회사는 굴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 과대평가를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최대한 주변의 인맥들을 많이 쌓아놔라라는 말을 제 과거의 자신한테 좀 해주고 싶어요. 예.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볼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고평가하는 친구들도 확실히 많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은 그 부흥기를 지났던 친구들한테는 그 조언이 가장 크리티컬할 것 같고 또 반대로 너무 또 안 좋은 시기에 취업 전선에 나오게 되거나 하는 친구들은 예전엔 정말 그렇지 않았으니까 네. 또 경기라는 거는 사이클을 타기 마련이고 그래서 또 반대로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뭐 부동산 쪽 결국에 PF를 하셨으니까 뭐 부동산의 미래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우리나라 이제 금융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양 사이트가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앞으로 좀 저희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일단 저도 5년 차밖에 안 되는 주니어로서 지금 이렇게 큰 하락장을 처음 경험해 보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닐까? 앞으로 인구도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부동산이라는 게 큰 돈으로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제 받아주어야 이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게 아닐까, 이런 사이클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런 인구라는 절대적인 수요보다는 정책적인 변수로 인해서 변동되는 수요의 폭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사실 최근에 부동산 하락이 이렇게 크게 된 것도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 하락이 된 게 아니라 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메말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동산 하락이 유발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금리가 뭐 다시 어느 정도 내려가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의 하락을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주택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제 이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얘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해서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